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순열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 설명부터 좀 진행 좀 해볼게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아이고, 순열 종류가 왜 이렇게 많냐? 그지?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얘들아, 여기 봐봐. 자, 예를 들어서 AAB가 있어. 얘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 AAB, ABA, BAA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는 거지. 그쵸? 자, 그런데 만약에 AAA, BB, CCC 이렇게 있어버리면 이렇게 배열하기가 되게 힘든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열하는 수를 찾을까?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의 가장 큰 개념인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봤어. 지금 A하고 A가 똑같은 건데 여기 밑에 내가 숫자를 붙여봤단 말이야. 그럼 얘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 A1, A2, B. A1, B, A2. 자, A2, A1, B. A2, B, A1. B, A1, A2, B, A2, A1. 이렇게 된다 이 소리잖아.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봤을 때 얘하고 얘는 똑같이 얘 한 가지 돼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얘하고 얘도 똑같이 얘 한 가지 돼버리는 거지. 얘하고 얘가 똑같이 이거 한 가지 돼서 세 가지밖에 안 나온다 이 소리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 먼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개념 자체가 얘들을 서로 다른 문자라고 생각하고 배열을 해버려요. 그럼 3팩이지. 그런데 이게 이렇게 중복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게 생기니까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배열된 걸 나눠주면 얘가 3이 나온다 이 소리야. 이게 가장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기본 개념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전체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지. 9팩토리인데 A가 똑같은 게 3개, B가 똑같은 게 2개, C가 똑같은 게 4개. 이렇게 된다 이 소리예요. 자, 이 개념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개념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 가셨죠? 이해 갔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는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자, 미리 뽑기 문제를 좀 배울게. 미리 뽑기. 자, 미리 뽑기는 나중에 조합에서도 조금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리 뽑기란 개념이 봐봐. 숫자 카드가 111, 2, 3 이렇게 5장이 있어요. 이렇게 5장이 있을 때 여기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수를 먼저 구하라고 했어. 4자리 자연수, 4자리 수. 그럼 여기 봐봐. 얘는 아까 문제처럼 박스를 만들어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같은 게 있어 버리니까. 미리 뽑기라는 게 뭐냐면 봐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거 뽑아. 1112로 이게 뽑 단계야. 뽑고 배배해서 뽑 단계야. 미리 뽑았어. 이걸로 만들 수 있고 또 뭐 어떻게 될 수 있어? 1123으로도 만들 수 있지. 맞죠? 그 다음에 1113으로도 만들 수 있지. 뽑을 건 다 뽑았죠. 뽑아놓고 나서 얘를 비율하면 된다 이 소리죠. 얘는 4팩에 똑같은 게 3개 3팩. 얘는 어떻게 됩니까? 4팩에 똑같은 게 2팩. 얘는 4팩에 똑같은 게 3개 있으니까 3팩. 그래서 얘를 더해줘서 계산하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야. 이걸 뭐라고 그런다? 미리 뽑기 문제라고 그래. 미리 뽑기 문제. 알겠어요? 꼭 정리 잘 하시고요. 이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특정 순서 배열 문제가 있어요. 특정 순서 배열. 특정 순서 배열. 자, 특정 순서 배열이라는 게 뭐냐면 얘들아 봐봐. 만약에 준스 메스라는 8개의 문자가 있어. U입니다. 미안해요. 준수 메스라는 8개의 문자가 있는데 만약 이렇게 8개의 문자를 배열하는데 뭐 M 앞에 J가 올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 M 앞에 J가 올 경우의 수. 그럼 생각을 봐봐. 이게 이런 말이야. 예를 들어서 자, M 앞에 J가 오면 돼. U, J, N, S, A, M, T, H 예를 들어서
M 앞에 J가 오면 된다 이 소리야. 만약에 NU, NSA, TJ, HM M 앞에 J가 오면 되는 거라 이 소리야. 그럼 이걸 언제 이걸 다 세고 있냐 이 소리지. 맞죠? 그럼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봐봐. 이렇게 M 앞에 J 이렇게 온 걸 특정 순서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냐. M하고 J 얘를 특정 순서를 같은 거라고 놔버려. 알겠어? 그리고 비열해주면 답이 돼. 전체가 8팩토리인데 똑같은 게 지금 몇 개밖에 없냐? 2팩밖에 없다 이 소리죠. 맞지? 그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여기 봐봐. 만약에 이렇게 놓고 배열을 했어. 그럼 여기가 이렇게 배열된다 이 소리잖아. 그치? 이렇게 쭉 배열된 가짓수가 얘인데 말 그대로 어떻게 돼? 이렇게 배열해 놓고 여기 앞에 x에다가 j 쓰고 뒤에 x에다 m, 앞에 x에 j, 뒤에 x에다 m 이렇게 쓰면 m 앞에 j가 오는 경우의 수가 다 나와버린다 이 소리지. 이해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뭐 테크닉 요런 문제가 있어. 이 9개의 문제를 배열하는데 T, N, I의 순서로 배열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아, 그럼 이런 문장을 읽자마자 아, 특정 순서 배열 문제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T하고 N하고 I를 똑같은 문자로 놔. 알겠어? 그럼 답이 어떻게 되냐? 전체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지. 9팩이죠? 자, 이거 세 개를 똑같은 걸로 놔. 3팩이지. 또 똑같은 거 있니? 아, 2하고 2가 똑같은 게 또 있죠? 2팩. 이게 답이 된다, 이 소리야. 이 특정 순서 비율 문제도 뭐가 된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문제가 개념이 된다, 이 소리야. 이해 갔죠? 자, 오늘 설명할 게 좀 많네요. 세 번째로, 길잡이수입니다. 자, 길잡이수는 항상 최소 경로의 수입니다. 최소 경로의 수, 또 다른 말로는 최단 경로의 수. 이거 아니면 구할 수가 없다 이 소리지. 무한히 있어 버리니까. 자, 왜 이게 지금 선생님 길잡이 수가 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가요?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자, 봐봐. 생각을 해봐. 자, 잘 들어.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란 말이야. 자,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라고 그랬어. 그럼 너희가 봐도 지금 어떻게 되니?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요렇게 있다 이 소리죠. 세 가지야.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오면 이건 구하기가 되게 힘들겠죠. 자, 그럼 얘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 봐봐. 이 가로를 A라고 나왔어. 세로를 B라고 나왔고. 1번 경로가 의미하는 게 뭐냐? BAA 같다 이 소리죠. BAA 같다 이 소리지. 2번 경로는 뭐야 돼? ABA 같다 이 소리죠. ABA 같지? 3번 경로가 뭐냐? AAB를 같다 이 소리잖아. 그래서 세 가지가 나왔다 이 소리지. 지금 뭔 소리냐면 총 경로의 수가 세 가지죠.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똑같은 게 몇 개 있어? 두 개 있다 이 소리죠. 이렇게 계산해서 이게 세 가지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들아 그리고 높아심에서 하는 소리인데 예를 들어줄게. 자,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를 가. 그럼 가짓수는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지. 5팩에 똑같은 게 하나, 둘, 셋, 네 개 있다 이 소리야. 이렇게 된다 이 소리지. 그런데 만약에 여기 A에서 여기 B-로 가는 최단 경로는 몇 가지밖에 없는 거냐. 다이렉트니까 이건 한 가지밖에 없다 이 소리야. 자, 이걸 좀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럼 여기서는 이건 어떻게 보여야 돼? 전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네. 10팩이지? 근데 가로가 똑같은 게 몇 개 있어? 5개, 세로가 똑같은 게 몇 개 있냐? 5개. 이렇게 구한다 이 소리야. 자, 길잡이수 문제는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약간 되게 쉬운 것들만 나왔어요. 자, 이건 학원에서 선생님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조금 어려운 것들 알려줄 테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 그때그때 설명을 할게요. 아셨죠? 자, 이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봐봐. 9개의 숫자 111, 2, 3, 3을 일렬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전체가
9팩에 1이 똑같은 거 4개 있고 2가 똑같은 거 3개 있고 3이 똑같은 게 2팩 이렇게 된다 이 소리죠. 얘를 계열하면 1260 이렇게 답이 된다 이 소리지. 자, 3번 문제 봐볼게요. 자, success 성공 계승하다. 자, 미안합니다. 7개의 문자를 이루어낼 때 다음을 가라. 맨 앞에 알파벳 S가 오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래. 그럼 여기 봐봐. 자, 잘 들어. 7개의 문자가 있어. 7개 맞죠? 근데 지금 S가 몇 개 있냐? 이렇게 3개가 있고 U, C, C, E 이렇게 있다 이 소리네. 맞죠? 이해갑니까? 그럼 맨 앞에 S가 왔어. 이거는 뭐 그냥 그런 거야. S가 왔어. S가 와. 그럼 여기는 이제 뭐만 배열해야 되는데 S, S, U, C, C, E 이것만 배열하면 되는 거지. 여기가 또 이건 다 똑같은 거니까 여기를 3가지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똑같은 거 아니라 1가지야 그냥. 그러니까 얘는 이게 하나 쓰이고 이것만 배열하면 된다 이 소리야. 그럼 어떻게 돼? 6팩에 6개니까 똑같은 게 SS, CCS니까 2팩, 2팩 이렇게 계산해서 180 이렇게 된다 이 소리지. 자, 그 다음에 양 끝에 모음. 자, 모음은 예, 우죠. 이거 제거한 나머지가 자음이야. 자,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자, 그럼 여기 봐봐. 7개의 문자니까 세팅을 이렇게 해. 자, 그럼 여기서 모음이 지금 뭐 있니? U하고 200개 없지. 그럼 여기에 배열되어 있는 거야. SCC, SS만 배열되지.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 2가지.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1가지다. 양 끝에 배열됐죠? 맞지? 그리고 나서 이것만 배열하면 되니까 얘는 5팩에 똑같은 게 SS 3개, CC 2개. 이렇게 된다 이 소리죠. 이해 갑니까?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20 이렇게 나왔다 이 소리야. 이해 갔지? 이해갑니까? 항상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얘들아, 이 해답을 애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애우려고 하면 안 돼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한 가지씩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셨지? 자, 이제 6번 문제 볼게요. 자, 텍스트북. 자습서네. 교과서인가? 8개의 문자를 이루어낼 때 맨 뒤에 모음이 오도록 배열하는 경우의 수래. 여기 봐봐. 8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에 모음이 와야 돼. 그럼 여기서 지금 모음이 뭐 있니? 자, 봐보자. 모음이 2, 5, 5 이렇게 있죠. 그럼 얘들아, 이거 잘 봐봐. 모음이 2가 오거나 또는 이렇게 구별해야 되겠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모음이 5가 오거나. 그치? 또는이야. 그럼 여기는 더해줘야 돼.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 2를 제외해봐. 그럼 여기는 T, X, T, B, O, O, K. 이거 2, 4, 6에 7개를 배열하면 된다 이 소리죠. 왜는 7팩토리에 TT 똑같은 거 2개 있고 BB 똑같은 거 2개 있네. 이해 갔습니까? 맞지? 더해주고 얘는 5만 쓰였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건 뭐 아니야? TE, XT, BOK 이것만 배열하면 된다. 이것도 7팩에 똑같은 거 2팩에 없습니까? 똑같은 거 없나요? 없네요. 이것만 계산해주면 된다. 이거 계산 한번 해보세요. 3780이 나올 거야. 알겠니? 알겠습니까? 자, 문제 6번 선생님이 좀 찝찝해서 계산해봤더니 3780 그대로 나오네요. 알겠죠? 자, 이해 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 계속 봐볼게요. 어휴, 안 나오면 어떡하나? 고민했어요. 자, 이제 4번 봐볼게요. 자, 이제 길잡이수 문제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 자, A 지점에서 B점.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전체 7팩토리에 이거 4팩에 3팩 이렇게 계산하면 되네. 35 이렇게 되는 문제라 이 소리지. 자, 넘어가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어. A 지점에서 C 지점을 거쳐 B 지점으로 가. A 지점에서 C 지점을 거쳐야 되니까 이것만 먼저 생각해봐. 오케이? A 지점에서 하나, 둘, 셋, 넷. 자, 4팩에 똑같은 거 3팩이네. A 지점에 C 지점을 갖고 C 지점에서 이제 B 지점 가는 거지.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C에서 B만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팩에 가로 똑같은 거 2팩, 세로 똑같은 거 3팩. 이거 계산하시면 된다 이 소리지. 이거 계산하면 답이 40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아셨습니까? 그죠? 자, 뭐 교과서 문제라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자, 이제 창의적 탐구활동 봐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의적 탐구활동에는 지금 다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변형 원순열 문제죠. 이거 지금 다 변형 원순열 문제입니다. 오케이? 아까 선생님 설명했죠? 자, 6명이 둘러앉는 방법. 전체를 원순열로 생각하면 6-1 팩토리얼분의 달라지는 자릿수. 여기서부터 출발 하나, 하나, 하나. 여기는 얘랑 똑같아 버리지. 달라지는 자릿수 3개. 이렇게 계산하면 360이 나온대. 이해 갔죠? 그지? 뭐 이거 어렵지 않아요. 탐구학습에 지금 변형 원순열 나왔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될까? 자, 전체 원순열 배열 6-1 팩토리얼분의 달라지는 자릿수 하나, 하나, 여기랑 똑같으니까 2가지.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 240. 이해 갔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면 어떻게 돼? 자, 달라지는 원순열, 전체 원순열 8-1 팩토리에 달라지는 자릿수 하나, 하나, 이쪽으로 갔다 오면 하나, 하나. 그지? 여기 하나는 여기랑 똑같은 거죠. 달라지는 자릿수 4가지.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2160이 나온대요. 아셨죠?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순열부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을 했고 교과서 문제들을 통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 중단원 연습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